안녕하세요. KLP 코리아 연구원 K입니다.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지난번 투표로 뽑혔던 C마스터 디자인의 시계를 조립하기입니다. 오늘 콘텐츠의 디자인 모티브가 되는 오메가 C마스터는 스피드 마스터와 함께 오메가를 대표하는 모델로서 잠수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다이버 워치입니다. 특히 영화 007 시리즈의 제임스 본드가 착용한 모델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C마스터의 다양한 디자인 중 다이얼의 물결 무늬가 음각으로 들어간 4세대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그에 맞게 부품들을 준비했습니다. 취향에 따라 다이얼, 케이스, 핸즈의 컬러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만드실 수 있으며 저는 원본 디자인의 컬러 그대로 부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영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조립하기 콘텐츠는 시계가 어떻게 조립되어지는지 보여드리면서 케이스, 다이얼, 핸즈 등의 부품들을 조합하여 나만의 시계를 만드는 DIY 콘텐츠로서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콘텐츠에 나오는 부품 정보는 본문 혹은 고정 댓글을 통해 남겨놓았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조립에 앞서 무브먼트의 용두를 당겨 시간을 멈춰줍니다. 간혹 이 부분을 놓쳐 무브먼트가 작동되는 상태에서 핸즈를 끼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다이얼의 뒷부분에는 무브먼트와 결합할 수 있게 해주는 족이 있습니다. 다이얼을 무브먼트와 결합할 때 3시 방향을 맞게 위치하였는지, 센터 위치가 잘 맞는지, 마지막으로 족의 위치까지 고려하여 눌러줘야지만 다이얼이 무브먼트와 완전하게 결합됩니다. 간혹 이 방향을 맞추지 못하면 족이 휘어지거나 부러지는 불상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이얼을 눌러줄 때는 부드러운 천이나 종이를 가지고 살며시 눌러주어 잘 결합시켜줍니다. 핸즈를 끼우기 전 12시를 맞추기 위해 용두를 날짜가 바뀌는 시점까지 돌려줍니다. 이는 핸즈를 끼울 때 12시를 기준으로 끼우기 위한 세팅입니다. 용두를 돌리다 보면 날짜가 넘어갈 때 딸깍하면서 톱니가 맞물리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빠르게 돌리기보다는 천천히 돌리면서 날짜가 잘 넘어가는지 보면서 돌려줍니다. 항상 핀셋으로 핸즈를 끼우는 것만 보여드렸는데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다 판단되어 이번에는 전용 공구를 사용하였습니다. 시계 바늘 프레스라는 공구로서 알리에서 2,000원대에 구매가 가능한 공구입니다. 무브먼트별로 핸즈를 끼우는 곳의 사이즈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프레스를 눌러가며 사이즈를 체크해줍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레스가 들어가는 깊이가 다른데 끝이 검정색으로 된 것은 시침을 꽂기에 알맞은 사이즈이며 흰색은 분침을 꽂기에 알맞은 사이즈입니다. 이제 핸즈를 끼워줍니다. 순서는 시침, 분침, 초침 순서이며 순서대로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시침은 비교적 넓은 구멍을 가지고 있어 쉽게 꽂을 수 있습니다. 시계 조립 과정에서 핸즈를 끼우는 것의 난이도가 가장 어려운 이유는 끼우는 과정 중에 핸즈가 휘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침은 무브먼트에 아주 작은 구멍에 꽂아줘야 하기 때문에 잘못할 경우 초침에 침이 휘거나 뭉개져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많은 분들이 핸즈 끼우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 주시는 걸 보고 고장난 쿼츠 무브먼트를 가지고 핸즈를 끼우는 연습용 키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이즈별 다양한 다이얼과 핸즈로 구성하여 부담 없이 핸즈 끼우는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겠습니다. 핸즈를 모두 끼운 후 각 핸즈별로 수평이 맞는지, 각 시간별로 각도가 맞는지 체크해줍니다. 핸즈가 문제없는지 확인 후 케이스와 결합하기 전 기존에 껴져 있던 용두를 빼줍니다. NH35 무브먼트의 용두를 빼는 방법은 상단에 보이는 영상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케이스에 결합되어 있던 메탈 브레이슬릿을 제거 후 케이스백을 열어줍니다. 시계 공구라고 하면 되게 정밀하고 구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요즘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도 하고 저렇게 고무공으로 뒷백을 열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케이스백을 열어주며 오링과 무브링이 있습니다. 이 무브링의 무브먼트를 안착시켜줘야 합니다. 무브링과 결합할 때는 정해진 방향이 있으며 보통 구멍이 뚫린 방향이 용심이 지나가는 방향입니다. 지금 시계에는 무브링의 3시 방향이 뚫려 있으며 그 방향에 맞춰서 무브먼트를 결합합니다.
케이스를 닫기 전 다이얼과 케이스 내부의 먼지를 제거해 줍니다. 다이얼의 먼지를 제거할 때는 에어블로우를 통해 바람으로 제거해도 좋지만 붓으로 제거해야 하는 먼지라면 핸즈의 방향에 맞춰서 부드럽게 쓸어서 털어줍니다. 케이스를 결합할 때는 9시 방향에 홈이 있으므로 9시 방향부터 슬며시 밀어 넣어주면서 눌러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용심 길이 조정입니다. 케이스와 함께 온 용두를 용심과 결합해줍니다. 용두는 보시는 것처럼 스크류 방식으로 용심과 결합되기 때문에 그만 돌아갈 때까지 돌려줍니다. 용심과 결합된 용두를 무브먼트에 결합해줍니다. 용두를 끝까지 넣어 시계를 작동시키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용심의 길이가 길어 용두가 많이 튀어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자를 이용하여 용두의 밑바닥을 기준으로 케이스 쪽 용두를 스크류하여 넣는 통로 중간까지의 길이를 재줍니다. 이제 다시 무브먼트에 끼워진 용심을 뺀 후 용두까지 분리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측정하였던 길이에 맞게 용심의 끝부분을 잘라줍니다. 저는 보통 용심의 길이를 측정 후 자를 때 2번 작업하더라도 좀 더 여유있게 자르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용심의 길이를 잘못 측정하여 짧을 경우 그 용심은 다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길이를 길게 하여 조립한 다음 용심이 길다 싶으면 다시 한번 자릅니다. 용심을 자른 후 사포를 이용하여 자른 단면을 부드럽게 갈아줍니다. 갈아주는 이유는 끝을 자르고 나면 뭉툭해져 있을 수 있어 사포를 한번 갈아주시면 용두가 잘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용두와 용심을 다시 결합해줍니다.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용두와 용심을 돌려서 결합하면 되지만 저는 좀 더 단단하게 고정시키기 위해 록타이트라는 접착제를 살짝 바른 후 돌려서 결합시켜 주었습니다. 용심의 길이가 맞는 것을 확인 후 오링을 넣고 케이스백을 닫아줍니다. 스크류 방식으로 케이스백이 되어 있으면 닫는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살짝 돌려서 자리를 잡아준 후 다시 정방향으로 돌려주면 좀 더 잘 닫힙니다. 닫는 것도 동일하게 조그만한 고무공으로 잠궈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계를 최종 검수해줍니다. 커스텀 시계 DIY라는 거에 걸맞게 이번부터 제작한 시계는 케이스 측면에 원하는 문구를 레이저로 새겨 넣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제작한 날짜를 새겨 넣었습니다. 이후 밴드를 결합해주면 시마스터 디자인의 시계가 완성됩니다. 이번에도 구매한 부품의 가격대가 높은 편이라 빌드 퀄리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다이얼에 들어간 물결 무늬는 단순히 프린팅된 것이 아닌 음각으로 각인되어 있어 한층 더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외 도면 글라스, 10시 방향의 밸브, 클릭감 좋은 단방향 베젤도 한몫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제작한 날짜를 레이저로 각인하니까 좀 더 나만의 시계 느낌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 제작한 시계는 단순히 메탈 브레이슬릿을 하나를 보여드리기보다는 러버밴드도 같이 구매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메탈 브레이슬릿보다는 러버밴드가 더 이뻐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알리에서 구매한 시계 부품으로 오메가 시마스터 스타일의 시계를 조립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올라갈 컨텐츠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카키필드 스타일의 투러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고 싶은 디자인의 시계가 있거나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